경기도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좀 더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 이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박노국 경기도 교통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굿모닝 O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통국장 박노국입니다. 예, 되게 간결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네네. 간결하게 준비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뭐 하반기였나요? 그때도 그 교통국장님을 뵀었는데 네. 출연하셨는데 자주 바뀌십니다. 예, 거의 한 교통국은 제 기억이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예. 계시다가 예. 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험지입니까 이른바? 험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는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예, 도민의 발을 위해서 최대한 뛰고 있기 때문에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게 공무원의 아주 바른 자세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또 분야긴 하거든요. 네네, 우리 맞습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예. 음. 우리 국장님에게 교통, 대중교통이란 어떤 것이다.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도민분들의 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두 분 사회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면적으로만 봐도 서울에 한 17배쯤 되고 그다음에 그 1,400만 분의 도민이 살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철, 지하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일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교통 수요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교통 정책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하고 방향도 설정하고 사업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들을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예. 네. 또 제가 이제 교통국장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직책이 교통국장이시다 보니 네. 좀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직업병? 뭐 길 가다가 예. 뭐 교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뭐 메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있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여러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먼 거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교통국장이 1월 달에 된 뒤에는 저도 대중교통을 최대한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아마 제가 알기로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 더 경기 패스가 있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그냥 일반 카드로 이용했지 그거를 써본 적은 더 경기 패스를 사용해 본 적은 별로 예. 없었는데 요번에 교통국장이 되면서 저도 요거 발급 받아서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직접 체험해 예, 보면서 맞습니다. 문제점도 파악해 가시는.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더 경기 패스 얘기 나왔으니까 네. 더 경기 패스 이거 어떤 겁니까? 예, 이제는 아마 작년 5월 달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민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K패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여기 K패스에 더해가지고 경기도민만을 위한 특별한 추가 혜택을 더해서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더 경기 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도민분들 관심이 엄청나십니다. 음. 그래서 지난해 5월에 런칭했는데 런칭하고 5개월 뒤인 지난 10월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리고 현재 가입자는 127만 명을 넘었고요. 전국에 있는 가입자분들이 한 320만 명쯤 되세요. 그러니까 전국 가입자의 한 40%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두 분 사회자분도 아시겠지만 경기도민이 한 1,400만이 조금 넘으시니까 예. 전국 인구 비율로 보면 한 25% 정도 내외가 되는데 가입자 수가 40%라는 건 그 인구 비율로 봐도 1.5배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율로만 봐도 도민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호응과 지지가 많은지 아마 이렇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예. 아니 저희도 체감하는 게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주고 계신데 예, 예. 많이 계시고요. 네네. 삼두라나 둘번님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신용카드로 이용했었는데 이 카드로 바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도 문자 주시고 요 경기 패스 더 경기 패스 톡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6914번님도 네네. 문자 주시고.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고 다양하고요. 예. 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기 패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K 패스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 경기도민에 대한 추가 혜택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추가 혜택이 많이 있고요. 추가 혜택을 말씀드리려면 먼저 이제 K패스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짝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시면 60회 이용분까지만 환급을 해드립니다. 60회까지만 환급을 해드리고요. 또 대상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19세부터 34세 청년 계층에 대해서는 30%를 환급해드리고 그다음에 35세 이상인 일반인들은 20%를 환급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3%를 환급해드리고 있고요. K패스도 이제 교통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더 경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도민에 대한 추가 혜택을 더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월 15회 이상만 이용하시면 이용 횟수나 이용 금액에 제한 없이 예. 환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60회가 넘으셔도 70회, 80회, 90회를 이용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20에서 53%를 다 환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계층이 K패스는 34세까지입니다. 근데 경기도 청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 저희들은 경기도는 청년을 39세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확대해서 30% 환급 대상을 34세가 아닌 청년을 39세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국장님, 뭐 저처럼 집은 서울이지만 네. 이렇게 수원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은 네. 경기 패스 혜택 못 받는 겁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민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처럼 서울이에요 집은. 집이 대기 예. 서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도민들께 해당이 되는 음. 부분이라서 예. 그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를 그러면, 하는 걸로. 이사를 지금 예, 이사를 하는 국장님 댁으로 이제 옆집으로 이사를. 예. 예. 그 경기 패스 이러면 경기도 내에서 운행하는 교통수단에만 그러면 이번에 또 적용되는 건지 또 궁금해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경기 패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도민이기만 하시면 그게 뭐 수도권에서 이용을 하시든 제주도든 강원도든 어디에서 이용하시든지 이제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이용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수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수단이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지하철이든 전철이든 뭐 신분당선이든 GTX든 그 관계 없이 교통카드로 결제만 하실 수 있으면 모든 예. 교통수단에 적용이 되고요. 다만 그 외 두 분 아시겠지만 그 별도의 발권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교통수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KTX나 SRT, 예. 그다음에 뭐 공항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체계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당이 된다. 네, 예,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69번님, 저도 경기 패스 쓰고 있는데 매월 10,000원 정도 환급 받고 있어요. 용돈 받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못 받으세요? 제가 많이는 이용을 못해서 그리고 제가 이 음. 카드를 신청한 게 한 2월 달쯤에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에 따라 많은 혜택 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 이렇게 뭐 장거리 통행으로 교통비 사실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더 경기 패스 너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은데 하나 또 궁금한 건 사실 뭐 공연 같은 청소년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 패스는 뭐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 대책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패스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을 보시면 중고등학생들도 통학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렇죠. 또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본인 이용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부모님과 함께 어딜 가실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교통비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세에서 18세 어린이 청소년들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연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드리는 제도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카드를 어린이 명의로는 만들지 못하는 거죠? 부모님 그죠. 이제 명의로 사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경기 패스 경기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럼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 게 좀 있다고요?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정부 정책으로 이번에 다자녀 가구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이 돼 있으시면 그 2명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가구 주택들에 대해서 부모 2분 모두에게 이제 추가 환급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자녀가 2분이시다. 그러면 30% 그리고 3명 이상이시다. 그러면 50%를 환급해 드립니다. 네, 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 관련해선 저희가 뭐 이동권 보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 대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도내 31개 시군에서 그 중증 보행 장애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1,212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공공기관인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 교통수단 이용 관련해서 접수와 배차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는 직접 그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특별 교통수단은 뭐 이른바 뭐 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예. 그런
이제 밴 개념의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예, 예. 돼요. 근데 그 밴 이용은 그 딱 한 분만 가능하신가요? 그 차 안에 그 어떻게 더 추가로 들어가요? 아주 중증 봉행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 한 분이 탑승하실 수가 있게끔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좀 네.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화 신청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전화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는 이런 불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작년 7월부터 AI 상담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용자분들의 어떤 그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화 예약은 뭐 전날에도 가능하다. 이제 예, 뭐 사전 그런 예약도 거죠? 가능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네, 더 빠르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건 그럼 경기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31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아무래도 해당 시군 안에서 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광역이동 31개 시군을 다 관리하는 광역이동 그 체제를 출범한 이후에는 예. 그 경기도 관내는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예. 수도권 전체까지 적용을 확대했고요.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 경기도와 연접해 있는 강원도라든지 충청 남북도, 경기도와 접해 있는 시군들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 남북도와 강원도까지 예, 연접한 시군들까지 예. 확대했습니다. 뭐 경기 패스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노구 국장님께 한번 직접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좀 다른 주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최근에 대형 산불 또 발생을 했고 뭐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 뭐 경기도만의 이런 긴급 차량 이동을 위한 대체 좀 마련을 하고 있다고요? 예, 저도 엊그제 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지난번 산불 화재 때 이 비가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맞습니다. 여튼 뭐 이런 대형 화재라든지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긴급 차량이 이제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출동 경로에 엄청나게 많은 교차로가 있고 신호 체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신호 체계나 교통 신호등을 이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녹색 신호로 자동 연동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게 바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고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모든 신호들이 그 차량이 지나가는 때마다 녹색 신호등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 긴급 차량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사고 현장이라든지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호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 안에 어떤 장치가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호등 안에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그다음에 차량 안에 단말기가 있어서 그 두 개가 이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해당 신호 체계가 이제 쭉 바뀌게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무식한 질문 좀 드리면 네. 그 차량이 한 대면 그게 가능한데 네. 뭐 양쪽에서 그런 긴급 차량들이 동시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제 신호 체계는 여튼 신호 체계가 양쪽에 다 파란불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진입한 차량이 아무래도 우선권을 신호를 받나요? 먼저 받겠죠. 예, 그렇게 되게 아마 될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신호가 들어와서 그 초록불이 켜지면 그 방향이 우선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차량만 먼저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만약에 이 차량이 이제 직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경로가 그렇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차량이 가는 경로에 맞춰서 신호가 다 체계가 열려주는군요. 열려주죠. 그러니까. 네. 그린라이트를 그냥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을 저희가 앰뷸런스처럼 이렇게 네. 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뭐가 적혀 있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나요? 그 어. 긴급 차량들은 보시는 길에서 네. 주로 보시는 그런 긴급 차량들이 다 적용되고 아. 그러니까 그 차량 안에 저희가 보급해드리는 단말기를 장착하시면 그 차량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그럼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현재는 모든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2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현재 14개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올해 또 13개 시군에 추가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27개 시군이 되잖아요. 예. 그럼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4개 시군이 남죠. 그래서 4개 시군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다 그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이런 걸 좀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것 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게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니까 예. 출동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한 60% 정도 단축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경기도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예. 전국적으로 좀 잘 확산이 되어가지고 예. 긴급 차량 출동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재산도 좀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운전자들 그 인식 변화도 많이 되셔가지고 또 운전도 또 잘 하시잖아요. 익숙해서 또 예, 예. 양쪽으로 다 피해 주시고 맞아요. 예, 그런 맞아요. 것들로 참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본인은 피해 드리지만 뭐 본인이 한 분 한 분이 피해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신호 체계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지 예. 더 빠르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또 신호 체계가 안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행을 하시게 되면 교차로 안에서 잘못하면 또 마주오는 사람들하고 그렇겠네요. 사고의 위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깔끔하게 신호 체계로 정리를 해드려야 어. 긴급 차량이 사고가 나면 더 큰일이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잘 정착이 돼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좀 벤치마킹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좀 다른 주제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하면 이제 우리가 버스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우리 시내버스 준 공영제 요거 파업할 때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기사 맞아요. 그죠 네네. 그죠. 예. 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좀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사회자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형 중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도민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 버스 운영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시내버스에 대해서 서비스 평가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도 강화하고 안전성, 편의성의 강화에 정점을 두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용하시는 뭐 도민분들도 그렇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조금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 모든 시내버스 그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모든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200대를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다가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죠.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체 다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이렇게 시행되면 아무래도 좀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공공의 재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가장 먼저 그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공공관리제 시행과 더불어서 그 도민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가 개선안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뭐 들어보셨겠지만 4대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 무정차, 불친절, 그다음에 난폭 운전, 그다음에 배차기행 미준수 이렇게 시내버스 4대 민원이 있는데요. 이런 4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무정차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승하차별 서비스는 꽤 몇 해 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외에도 저희가 올해죠. 올해 1월부터는 저희가 무정차 부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 왜 보시면은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 전과 후 30m씩 한 60-70m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자분들이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해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무정차가 많이 줄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이 난폭 운전 또 불칠전 이런 분들이 많이 불칠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운전자분들의 어떤 운전 습관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 관련이 돼 있거든요. 예. 무의식 중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운전자분들이 운전 습관이나 패턴 같은 걸 자기 관리, 자기 셀프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안전운전 모바일 맵도 병행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고 깨끗한 시내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계속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간히 나오는 기사긴 합니다만 운전기사분 일부에 예. 이제 핸드폰을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죠. 그 참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시민들이 또 그거를 또 찍고선 그 신고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죠.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본다는 건 사실 뭐 일반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자가용을 모는 분들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시내버스를 모신 분들은 더 많은 수많은 인명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본다는 거 있을 수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교육을 하면서 업체들과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해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뭐 확인이라는 건 그렇지만 좀 네.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업체와
그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음. 교통안전공단 여러 기관들과 함께해서 시군들과 함께 예,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암행어사가 되셔서 색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행어사가 되려면 약간 인상이 좀 무서워야 되는데 제가 인상이 무서운 것 같진 않아요. 예. 하여튼 여튼 예. 암행어사는 아니지만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들하고 또 시군하고 도가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예. 청취자분들도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 불편 네. 사항 있으면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버스 하면은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귀여워요. 또 이름도 맞아요. 똥버스. 네. 네네. 그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교통국장님과 이 얘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도 이번에도 오늘 국장님 한번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고 들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음. 흔히들 보통 이제 DRT 음. 또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부르기도 하시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똑버스라고 부르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똑버스는 뭐 아시는 분들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존 노선 버스들은 뭐 아시겠지만 노선이 딱 정해져 있죠. 예. 그리고 배차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그 정해진 노선과 배차 시간에 맞춰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똑버스는 그게 아닙니다. 일정한 노선도 없고 운행 계획표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 이용자분들이 호출을 하시면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신개념 교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이 호출을 하시게 되면 그 호출과 동시에 AI가 이용객분들이 호출하신 그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탐색해서 그 부분을 운수종사자분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운수종사자분이 그걸 받으시고 그 경로에 따라서 이용자분을 탑승시켜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똑버스의 또 장점들도 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도 이왕 나온 김에 예, 또 말씀해 좀 더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이렇게 좋은 신개념 교통 서비스인데도 이용 요금은 시내버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교통수단들에 요즘엔 적용 거의 되고 있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환승 할인들도 다 적용이 되고요. 어. 거기다 또 앞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더 경기 패스에서 적용되는 환급 혜택 있잖아요. 20에서 53%가 환급 혜택들도 저희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똑버스는 경기도 전역에서 다 운행이 되는 거죠? 저녁에 다 되면 좋은데 현재는 다는 아니고요. 아,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해서 예.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게 처음 운영됐던 지역이 운정이었거든요. 운정 신도시 아시죠? 예. 파주에 있는.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도시가 조성이 되게 되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용자가 적죠. 그러면 노선 버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불편이 생기죠. 예. 이렇게 입주 초기에 있는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노선 버스가 정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벽지 노선이라든지 일부 노선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 지역에서는 교통 수단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서 주요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31개 시군에 다 적용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현재는 16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226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예. 근데 호응들이 워낙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80대 정도로 더 추가해서 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6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예. 그렇게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 이런 곳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20곳이라고 해서 뭐 북부 남부가 나뉘어 있는 건 아니죠? 20개 시군이기 때문에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있고 예. 아마 몇 해 지나고 나면 아마 31개 시군 전체에 다 아마 이렇게 적용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교통국장의 자리 예. 지금 어떠세요? 한 3, 4개월 정도 네. 하셨는데 이런 부분 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보완하겠다 하는 거 예, 있으실 것 교통이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분들의 발일 뿐더러 이제는 교통이 어떤 개별 사업이나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교통 복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모든 도민분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가치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대상, 어떤 분들도 교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서울시하고도 좀 협의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달에도 저희가 서울시 교통국장님 또 인천시 교통주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네. 3개 지역에 상호적으로 좀 이렇게
교통 관련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많이 논의했고요. 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그런 고충도 저희들이 한번 잘 만나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또 노력을 최선으로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또 사겠습니다. 네. 수도권이 경기 패스.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통 하나로 보니까 예, 아무래도 서로 간 지역 맞아요. 간의 맞습니다. 예, 하나입니다. 수도권은 왕래가 하나라고 많을 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경기도 교통정책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초대에서 경기도 박노극 교통국장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